안녕하세요. 제주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영은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조현병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흔히 신문 기사나 또 매스컴에서 조현병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보시게 될 텐데요. 그에 대한 정확한 이해나 또는 치료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현병에 대한 흔히 많이 하고 계신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 병은 되게 굉장히 드물다?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요. 아닙니다. 보통 이게 병인지도 또 잘 모르시고 또는 그런 증상들을 숨기려 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으셔서 쉽게 눈에 띄지가 않을 뿐이고, 조현병은 사실 인구 100명당 1명 내지 2명에 해당하는 비교적 흔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 조현병은 사실 정신분열병으로 이렇게 명명되었습니다. 현재는 조현, 신경의 어떤 미세한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는 병이라 하여 이제 조현병이라고 이제 그 병의 이름이 바뀌었는데요. 예전에는 정신분열병이다 이렇게 불리어지면서 사실 정신이 분열된다? 이런 식의 이제 좀 무시무시한 오해들을 하게 됩니다. 보통 증상이 심할 때 평소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이상한 행동이나 그런 말들을 하게 되므로 이제 보통에 볼 때는 정신이 분열된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할 수는 있으시겠지만 사실 적당하고 맞는 표현이 아닐 겁니다. 일시적으로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이 증상들이 심해지면. 사실 그렇더라도 어떤 기억력이나 또는 뭐 시간이나 장소를 잘 알아보지 못하고 뭐 이런 등의 그런 증상들이 이제 보여지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신이 분열됐다는 표현 자체는 조금은 이제 없어져야 되는 그런 표현들이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오해들을 하시는 내용들이 또 한 가지는 좀 난폭하거나 공격을 한다. 이렇게 오해들을 하십니다. 사실 조현병 환자들은 오히려는 더 겁이 많고 또 혼자 있길 원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자신이 공격받는 게 아닌가 라고 두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보통 이제 치료를 받지 않거나 심한 증상에 이렇게 계신 분들과 같은 경우 이제 스스로를 방어하거나 또는 주변 상황에 대해서 망상을 갖게 되어서 난폭한 행동이나 그런 부분들을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치료를 잘 받고 또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잘 조절받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또는 난폭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이 보통 일반의 사람들보다 더 낮다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조현병은 유전병이다? 뭐 이런 오해들도 갖고 계시는데 사실 그도 맞지 않습니다. 가족적인 경향, 성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 집안에 사실 조현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 있으실 수는 있는데, 이게 대를 물려서 어떤 아버지가 또는 할아버지가 조현병이라 또 손자가 조현병이다 뭐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예측하는 그런 유전병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뭐 마음이 약해서 또는 잘못 키워서 뭐 이렇게 일어난다? 이것도 정확한 원인이 아니죠. 조현병은 이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뇌의 어떤 신경 전달하는 그런 과정에서 또는 그런 뇌의 기능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병이라고 이해를 하셔야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은 평생 유병률이 사실 한 1% 내지 2%, 그러니까 100명 중에 1명의 그런 사람이 걸리는 병으로 남녀 비율이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보통 여성에서 조금은 양호한 그런 경과를 보인다고는 하고요. 여자에서는 그래서 한 20대 중후반에서 발병을 하고, 남성의 경우는 그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에 발병을 합니다. 보통 이제 15세에서 25세니까요. 20대 초반에 이제 제일 많이 발병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자살과 관련된 그런 위험성이 좀 높겠고, 그 다음에 굉장히 흔히 발병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 정신과 입원 환자의 그런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이제 조현병 환자가 차지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조현병이라는 거는 사고하는, 그런 생각하는, 우리가 논리적으로 또는 시간 순서 또는 어떤 상황에 맞게 이렇게 사고하는, 생각하는 그런 과정에 또는 그런 사고와 관련된 내용의 그런 장애를 얘기하고요. 그리고 어떤 비정상적인 지각, 이 지각이라고 하면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하는 그런 어떤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게 되는 그런 자극을 우리 뇌의 어떤 정신의 기능을 거쳐서 그게 무엇인지 또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알아채는 그런 것들을 하는 그런 뇌의 기능에 이상이 생기는 그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조현병의 증상입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 좀 더 불안하고 또 그런 사고의 과정, 내용의 이상 또는 지각 반응의 이상이 생기면서 이제 쉽게 무언가를 오해하고 또 부적절한 행동 또는 상황에 맞지 않는 그런 행동이나 말을 할 수가 있겠고요. 병의 특징은 급성에 굉장히 빠른 어떤 일정 기간 이후에 바로 빠르게 발병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서서히 시작을 하고 서서히 이제 그런 병들이 진행하는 부분들이 좀 대부분입니다. 이런 병의 어떤 증상이나 어려움 때문에 사실 직업적으로나 또는 사회적으로나 또는 주변 사람들과 가족들, 친구들과의 관계상에 어떤 이상이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일상생활 수행을 하는데도 크게 영향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과거 많은 부분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현병의 어떤 원인이 이유가 뭐 심리적인 어떤 갈등이나 또는 어떤 양육을 잘못해서 잘못 키워져서 또는 살면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고생을 많이 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부분들로 이제 오해를 받고는 있었는데요. 현재에는 사실 조현병의 어떤 이유가 뇌의 어떤 조절 기능, 다양한 어떤 원인들로 인한 복합적인 원인들로 인한 뇌의 조절 기능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이제 유전적인 어떤 경향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고요.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겪게 된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심리적인 갈등도 이유가 되겠지만 사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뇌 조절 기능에 이상을 미쳐 이런 증상들이 나온다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제 생각에 마음의 병, 어떤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뇌의 어떤 병, 뇌의 어떤 조절의 이상, 조절 장애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보다 정확하겠습니다. 이렇게 결론을 또는 이렇게 이제 이 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 과정에서는 사실 많은 그런 과학적인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뇌 영상 연구나 또는 뇌의 어떤 조직을 보는 그런 관찰 또는 실험 연구 또는 뭐 여러 가지 뇌 기능들을 측정하는 그런 검사들을 통한 연구를 통해서 이런 조현병 환자에서 뇌의 어떤 기능이 일반인과 다르구나, 이런 뇌의 기능상의 이상이 조현병의 직접적인 원인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조금 어렵게는 이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 대표적으로는 도파민 또는 세로토닌 이런 것들의 어떤 기능이 조절에 이상이 생기면서 조현병의 증상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사실 다양한 어떤 치료나 도움이 중요할 수는 있겠는데 그 무엇보다 약물 치료, 그러니까 뇌 기능을 회복을 돕고 또는 뇌의 어떤 조절 기능 이상이 조금은 더 정상적인 패턴으로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약물 치료가 사실 조현병의 어떤 관리나 치료에는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현병의 초기 증상은 사실 조금은 애매하고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보통 발병이 15세에서 25세 남성의 경우는 그렇고요. 여성의 경우는 조금 더 늦지만 초기 증상, 정구 증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조현병의 어떤 그런 증상, 주요 증상들 이전에 좀 애매하고 모호하고 그런 뭔가 불편감을 가져오는 그런 정구 증상, 조기 증상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보통 몇 가지 얘기를 들으면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 조금 변한다고 합니다.
깔끔하던 그런 친구가 씻지를 않거나 방 청소도 하지 않고 그냥 우두커니 있거나 별 이유 없이 그냥 잠만 자거나 그리고 너무 또 반대로 너무 안 자거나 밤낮이 바뀌거나 이런 등등으로 생활 방식이나 습관이 변하는 거 그리고 스스로도 얘기하기를 내가 평상시보단 좀 뭔가 달라졌어. 내가 뭔가 세상이 좀 달라 보여. 내가 아닌 것 같아. 내가 뭔가 집중력이 떨어지고 좀 멍청해 보여. 뭐 이런 등등으로 실제 학생들인 경우면 갑자기 성적이 뚝 떨어진다거나 친하게 지내다 친구들하고도 멀리 한다거나 이런 등등으로 좀 뭔가 달라진 변화들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 어딘가 좀 아프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몸이 어딘가 아프고 내가 뭔가 몸이 약해진 것 같다, 피곤하다, 어디 특정 부위가 아프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그냥 몸이 어디 불편하다, 아프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할 수 있고요. 또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좀 특별하고 이상한 그런 생각들을 자주 하고 또는 뭔가 이야기가 핵심이 없고 뭔가 빙빙 둘러 얘기한다거나 얘기 자체가 좀 생각이 비논리적인 그런 말이나 행동들을 한다거나 이런 등으로 관찰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구 증상이나 초기 증상을 지나 사실 실제 이제 병이 이제 조금은 진행하고 그런 경과에서 이제 조현병이다 이렇게 진단을 할 수 있는 증상들이 나오기까지는 개개인마다 좀 시간 차이가 있다고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전구 증상, 초기 증상을 경험한 이후에 실제 조현병을 진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긴다고 합니다. 조현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준은 사실 망상, 환각, 그리고 와해된 조금은 어떤 비정상적인 그런 많이 혼란스러운 그런 와해된 언어 또는 심하게 어떤 이런 이상한 또는 비현실적인 그런 행동 이런 행동들이 심할 때는 사실 긴장증이라고 해서 몸이 뻣뻣해지고 몸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고 얼어붙은 것 같이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모습으로까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음성 증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의 중에 이제 2개 이상이 일정 기간, 그러니까 6개월 이상 이렇게 지속이 되고 이런 증상들로 인해서 업무나 어떤 사회적인 기능이나 또는 자신에 대한 어떤 관리나 관심 등이 악화돼서 기능상에 크게 이상이 생겼을 때 이제 조현병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증상을 좀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 망상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 망상이라는 거는 사실이 아닌 전혀 잘못된 그런 생각을 얘기합니다. 이런 생각이 실제 사실이라고 굳게 믿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는 이제 피해망상, 관계망상이 흔합니다. 피해망상이라고 하면 이제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고 내가 위험에 처해 있고 누가 나를 죽이려 하고 뭐 이런 등등으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뭔가 어떤 정보기관 어디서 나를 해치려고 한다 또는 외계인이 또는 우주에서 나를 죽이기 위해 전파를 발사하고 있다. 뭐 이런 등등으로 예를 들어 이런 생각들 아주 잘못된 생각이죠. 사실과 다른 그런 잘못된 생각을 실제라고 믿게 되는 거고요. 관계망상이라고 하게 되면 이제 TV에서 내 얘기를 한다. 길 가던 전혀 낯선 그런 사람인데 내 욕을 했다. 나를 무시했다. 나를 어떻게 하려고 했다. 나를 미행했다. 뭐 이렇게 자기와 관계없는 그런 사물이나 사람이나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관련지어 이렇게 이제 믿는 그런 것들을 이제 대표적으로 보이게 되고 그 외에도 이제 과대망상이라던가 종교망상, 신체망상, 그리고 조종망상, 색정망상 등이 이제 망상의 어떤 종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환각입니다. 환각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듯 지각의 이상인데요. 지각이라는 것이 왜 들리는 소리, 보이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뇌 기능에 따라, 정신 기능에 따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거죠. 대표적인 지각의 이상이 환각입니다. 환각이라는 거는 외부에 자극이 없고 소리가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데도 그게 실제로 들리고 보이는 것처럼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현병 환자들은
환청이 가장 흔합니다. 그러니까 주변 소리가 없는데도 그것들을 들리는 소리로 인식하고, 그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말을 하거나 하는 걸로 이제 경험합니다. 대부분 본인의 어떤 행동을 간섭하거나 욕하거나 또는 두 명 이상의 어떤 사람들이 대화, 특히 그 대화 내용이 이 자신을 비난하거나 욕하거나 옛날 얘기를 들려주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되니까 환자들이 그런 환각에 따라 행동하면서 난폭해지고 또는 혼자 중얼거리고 그런 환청에 따른 그런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니 이제 자기 혼잣말이 돼버리고 또 이유 없이 실실 웃고 이런 것들로 관찰이 되게 되죠. 환청 외에도 이제 헛것이 보이거나 썩는 냄새가 난다는 그런 환후, 그리고 누군가가 자기 몸을 만지고 있는 것 같다 하는 환촉, 이런 등등이 이제 환각 증상으로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이해하기 힘든 말, 아까 와해된 언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요. 그 말이 막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게 되거나 또 이상한 행동, 또 다른 말로 와해된 행동, 이렇게 또 상황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행동,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계절에 걸맞지 않게 옷을 입거나 또는 갑자기 이유 없이 충동적이 되거나 난폭한 행동을 하거나 쉽게 짜증내거나 또는 뭔가 성적인 행동들을 하거나 또는 아까 아주 심한 경우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뻣뻣하게 정말 얼어붙고 인형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바뀌거나 이런 행동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음성 증상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이제 환각이나 또는 이해할 수 없는 말, 이상한 행동들,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양성 증상, 보통의 일반인 정상인에게는 관련 없는, 나오지 않는, 보여지지 않는 것들이 보이는 것, 이걸 양성 증상이라고 표현을 하고, 반대로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정상적인 정신기능에서는 있어야 하는 것, 그러니까 의욕이라던가 신나는 그런 어떤 감정이라던가 뭔가 하고 싶어지는 그런 활동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상태를 이제 음성 증상이라고 하는데요. 조현병 환자분들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음성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생활, 일반적인 정상생활을 하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기능이 없어지는 것. 그러다 보니 이제 의욕도 없고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어져서 사람들하고 하는 대화도 피하게 되고 말도 안 하게 되고 우두커니 이제 본인 방에서만 머물게 되고 얼굴에 표정 변화도 없어지고 기쁘고 슬프고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한 느낌도 없어지고 뭔가 친구나 이성을 만나고 싶어하는 관심도 없어지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음성 증상을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금까지 설명드린 여러 가지 그런 증상들이 이제 그 조현병의 증상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조현병의 이제 치료입니다. 치료의 목적은 크게 급성 치료와 또는 장기 유지 치료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급성 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씀드린 그런 양성, 음성, 그러니까 양성 증상이면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나 행동과 관련된 거죠. 그런 급성기 치료는 이런 증상들이 아주 심해졌을 때 그런 증상들을 빨리 통제하고 치료하기 위한 그런 목적의 이제 치료를 급성 치료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이제 사실 빨리 약을 조절하고 또는 증상을 빨리 조절하고 또는 그런 위험한 행동, 자신을 해하고 또는 타인을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위험한 증상이 있을 때는 사실 입원 치료가 필요하게 되겠고요. 그런 입원 치료를 거쳐서 이제 다수의 어떤 증상들이 많이 완화가 되고 이제 개선이 되고 없어지지요. 그래서 급성기 치료가 완료된 이후에는 사실 재발을 좀 줄이고 또는 그간에 이제 어려움이 있었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회적인 어떤 기능이라던가 그러니까 가족들 또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이제 이분이 이제 적절하게 잘 생활해야 되는 부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장기 유지 치료가 이제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사실 입원 치료를 많이 거부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근데 사실 입원 치료의 목적이라고 하면 사실 자해타의 위험이 있거나 또는 빠른 치료를, 빠른 개선을 위해서 사실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입원 환경과 관련해서는 환자 본인에 대한 동의가 또는 어떤 그분이 사실은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그 환자분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 또는 본인의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이 없고 또는 자해타의 위험이 너무 높은 경우는 이제 의사의 판단 또는 보호자와의 동의 또는 본인에 대한 어떤 동의를 구해 이렇게 입원은 진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입원 과정을 통해서 증상이 다소 많이 호전이 되고 좋아진 상황이 된다면 이제 퇴원 시기를 거쳐서 퇴원 계획을 세우고, 특히 퇴원 계획이라고 한다면 환자나 그리고 환자 스스로가 이제 자신의 병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또 그런 병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또는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또는 증상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서 약을 꾸준히 또는 치료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이렇게 확인하고, 또는 퇴원한 이후에 재활치료든 또는 어떤 직업으로의 복귀든 이런 부분들을 보다 치료자와 함께 또는 가족과 함께 잘 이제 정해서 사실 퇴원 계획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조현병의 치료 방법으로 이제 사실 약물 치료 외에도 정신사회적 치료나 또는 직업재활, 뭐 다양한 어떤 그런 상담 치료 등등을 계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약물 치료를 통해서 그 계속 강조드린 바와 같이 그 조현병의 어떤 이유나 사실 원인을 뇌의 어떤 조절 기능으로 보는 것이므로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할 수 있게,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등등 뇌의 어떤 조절 기능을 관장하는 그런 뇌 신경 전달 물질이 좀 더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게 돕는 치료를 꾸준히 해 나가는 게 사실은 중요합니다. 조현병에 이렇게 이제 치료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약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런 약물들은 개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또는 증상의 종류에 따라 선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흔히 이제 의사들은 그 약의 어떤 치료적인 효과, 그리고 그 약과 관련된 혹시 동반할 수 있는 부작용이면 이제 약을 먹으면서 같이 경험할 수 있는 좀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증상들입니다. 그럼 부작용의 종류들을 잘 확인해서 환자한테 이제 이렇게 선택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런 치료에 우선적으로는 예전에 치료를 어떻게 받았었는지, 예전에 어떤 약이 효과적이었는지 이런 정보들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 어느 병원이 이제 조현병 치료를 잘한다 뭐 이렇게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는 제 생각에는 과거에 이 환자분이 어떻게 경험을 했는지 또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또는 어떤 치료약에 잘 반응했는지 과거의 어떤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좀 꾸준히 보신 그런 주치의 선생님과의 상의나 그런 병원들이 사실 환자 치료에는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치료기관을 정해서 조금은 한 병원에서 꾸준히 치료받도록 노력을 하는 게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약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잘못 알고 계신 부분들이 있는데, 약이 중독성이 있는지, 뭐 또는 약이 정말 몸에 해로운 게 아니다, 해로운지, 뭐 이런 약을 한번 먹으면 끊을 수가 없다, 뭐 이런 등등으로 잘못 알고 계신 여러 가지 사실 오해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지금 치료를 받고 또는 이런 약물 치료를 상의하고 있는 주치의 선생님과 치료자 선생님하고 잘 면밀하게 이제 상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약에 대해 잘못 갖고 계신 이런 여러 가지 오해들 때문에 꼭 필요한 치료이고 꼭 필요한 약물임에도 이제 임의로 진료를 또는 치료를 중단해 버린다면 사실 병의 경과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듯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이런 상황들이 사실 치료를 방해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말 조금 궁금하고 의문점이 있다면 그 치료자와
진료를 보시는 주치의와 면밀하게 계속 상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약을 하여튼 잘 복용하는 방법도 중요하지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보관하고 또는 일상생활과 연관을 시켜서 약을 복용할 수 있게 규칙도 정하고 또 필요하면 가족들이 도와주고 또 그 약 복용을 기록하는 어떤 달력을 만들어 이렇게 약을 꾸준하게 잘 복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약은 언제까지 약물 치료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정확하게 알려져 있고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그 환자 개개인의 어떤 상황이나 증상의 종류나 병의 경과에 따라서 사실 조금은 고려하고 약의 어떤 유지 기간을 정하기는 하는데요. 보통은 처음 이제 발병해서 치료를 받게 된 환자인 경우면 최소 2년간은 아주 조심스럽게 약을 유지하고 또 경과를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경과 자체가 안정이 되고 굉장히 좋다, 안정적이다, 재발도 없다, 기능도 많이 다 좋아졌다 한다면 이제 2년 이후 조금씩 감량을 하면서 약을 끊어보려는 시도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근데 2번 이상 또는 재발이 너무 자주 있다, 그리고 좋아진 중간중간에도 증상들이 다 좋아지지 않고 조금 남아있어서 환자를 좀 불편하게 힘들게 한다면 사실은 최소한 5년 정도 그 이상을 유지하자고 하고, 실제 증상의 심각도가 심해서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거나 약을 끊었을 때 정말 재발할 위험이 높다 한 경우는 굉장히 수년 이상 약을 좀 유지하게 합니다. 그래서 급성기 치료도 진짜 중요하지만, 그래서 입원을 잘 하고 또 입원하는 동안의 치료를 잘 선택하고 또 퇴원 이후에 어떤 계획들을 잘 세우고, 이런 급성기 치료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 재발을 방지하고 또는 환자의 어떤 기능의 그런 향상을 돕고 이런 부분들을 위한 유지 치료가 중요하다는 거, 이런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발을 막는 거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환자가 처음 발병을 하고 그 이후에 약을 중단해서인지 또는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다시 재발을 하게 되면 사실 환자가 갖고 있는 어떤 기능 상태가 또는 환자의 어떤 능력들이 많이 툭툭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병한 이후에 또는 초기 증상을 보이는 그 시기에 가능한 한 적극적인 치료와 관리와 재발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향후에 병이 더 악화되거나 진행하거나 또는 기능의 손상을 가져오는 그 상태를 방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요. 최근에는 사실 보다 이른 시기에 초기 증상을 보일 때서부터 병을 잘 조절하자고 이제 환자분들 또는 이렇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은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게는 됐는데요. 짧은 시간에 사실 지금 현재 진료를 받고 계신 그런 조현병 환자분들 또는 주변에 어떤 가족이 이제 조현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또는 이 조현병 자체는 굉장히 흔한 병이므로 100명에 한두 명이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교육들을 통해서 알고 계시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환자분들 또는 또 조현병을 예방하는 그런 차원으로라도 보다 초기에 증상들을 잘 발견하고 알게 돼서 이제 치료를 빠른 시기에, 빠른 시점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치료하는 그런 동안에도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약물 치료에 대한 어떤 내용들 또는 병을 예방하는 어떤 차원의 내용들 또는 약의 부작용, 약 때문에 생기는 어떤 불편감에 대한, 약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보를 이제 전달받으시고 또 그런 부작용들을 잘 조절해서 한다면 이제 그런 이 병의 증상들을 잘 관리해 나가고 일상생활 또는 직업기능, 뭐 사회적인 어떤 생활을 하시는데 전혀 불편감 없이 이렇게 잘 생활해 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제 강의는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